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아찔했던, 하지만 가장 통쾌했던 그 이야기를요. 저는 박순자, 올해 68입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30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죠.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매일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꽃 향기 맡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장미 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아니,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민지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키는 165cm쯤 됐을까요?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저 민지예요.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제 친언니의 딸, 제가 그렇게 예뻐했던 조카를.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죠. 민지야, 정말 내가 맞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지는 옆에 서 있던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이모 제 남편 태수예요. 인사드려요. 태수라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모습이 꽤 신사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죠. 저는 두 사람을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으라고 하고 보리차를 따라주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기억과 달랐거든요. 우리 민지는 어릴 때 말을 더듬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외국에 있다가 이제 막 돌아왔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잘 지냈어. 그런데 민지야, 내 어머니 기일이 언제였지? 아, 5월 15일이죠.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언니 기일은 6월 3일이에요. 절대 틀릴 수 없는 날짜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맞아. 민지와 태수는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떠나면서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자주 올게요.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민지야, 미안해. 이모가 너를 지켜줄게. 진짜 민지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8살 때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에 생긴 초승달 모양 흉터, 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비가 왔다는 것, 그리고 민지가 제일 좋아하던 장미가 분홍색이었다는 것. 하지만 오늘 만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 리가 없었겠죠.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왜 누군가 제 조카 행세를 하는 걸까? 무엇을 노리는 걸까? 40년 동안 꽃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 눈빛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그날 밤 태수가 제 가게를 둘러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천장을, 벽을, 입구를 훑던 그 시선.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 후로 민지와 태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꽃을 사러 온다는 핑계였죠. 백합을 한 다발, 장미를 10송이. 그러다 슬쩍슬쩍 제 안부를 물었어요. 이모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서 이 큰 가게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질문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든 척 했어요. 가끔 물건을 찾는 척 헤매기도 하고 같은 말을 2번씩 하기도 했죠. 가위가 어디 갔지? 방금 여기 뒀는데. 그럴 때마다 민지와 태수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가 병원 검진 한번 받으러 가요. 요즘 어르신들 건강검진 중요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야죠, 당연히. 뭘 꾸미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강남의 큰 병원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수가 먼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는 척 하다가 그 장면을 똑똑히 봤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단한 계산 문제. 저는 일부러 2~3개를 틀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민지가 결과지를 들고 와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이모,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대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걱정 마세요. 이모,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2사람의 방문이 더 잦아졌습니다. 매일같이 들러서 이것저것 챙기는 척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태수가 핸드폰으로 제 가게 내부를 찍는 것, 민지가 서류 가방을 뒤지는 것.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꽃집 단골 손님인 이진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72세, 전직 형사 출신이죠. 30년 넘게 제 가게에서 꽃을 사가신 분입니다. 이진수 할아버지는 민지와 태수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2사람이 나간 후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죠. 왜요? 제 조카인걸요. 아닙니다. 제가 형사 생활 40년 했어요. 저런 눈빛 가진 사람들 수도 없이 봤죠. 뭔가 꾸미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진수 할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이 진짜 민지가 아니라는 것.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꽃집 2층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됐을까요?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와 태수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2사람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모 건강검진 결과 받았어. 응, 치매 초기 의심된다고 했어. 완벽하네. 의사한테 돈도 먹였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이제 후견인 신청하면 돼. 상가 명의만 이전받으면 끝이야. 근데 이모가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지 망설이면 안 돼. 저는 핸드폰으로 그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버튼을 꾹 눌렀죠.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진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제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죠.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장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건망증이 더 심해진 척했죠. 손님 이름을 잊어버리고 돈 계산을 틀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민지와 태수는 제 변화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눈빛에서 다 보였어요. 이제 됐다는 표정. 이모, 우리가 이모 재산 관리 좀 도와드릴게요. 법무사 선생님께 후견인 신청하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한편 이진수 할아버지는 민지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전직 형사 인맥을 총동원했죠. 일주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 진짜 이름은 강민지예요. 사기 전과 이범입니다. 뭐라고요? 태수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사기로 수배 전력이 있어요. 이 두 사람 10년 넘게 함께 사기쳐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넨 서류에는 민지와 태수의 전과 기록이 빼곡했어요. 노인 대상 사기, 재산 편취, 문서 위조. 제가 세 번째 타깃이었던 거죠. 그럼 진짜 민지는요?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005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가 진작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저는 몰랐던 겁니다. 미안해, 민지야. 이모가 늦게 알았어.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슬퍼할 때가 아니었죠. 복수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지와 태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척하기로 했죠. 후견인 동의서에 서명하고 재산 목록을 보여주고 법무사 사무실에도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경찰을 부를 겁니다. 좋아요. 현장에서 잡아야죠. 며칠 후였습니다. 민지가 후견인 동의서를 가져왔어요. 저는 펜을 들고 서명하려다가 일부러 손을 떨었죠.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손이 좀 떨려서. 민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제 이름을 썼어요. 박순자.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민지와 태수가 환호했습니다. 이모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아서 보내줄 거야. 그날 밤 이진수 할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저는 진짜 민지의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8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는 얼굴. 민지야, 내일 이모가 너 이름 지켜줄게. 내 이름을 더럽힌 저 사람들한테 벌을 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재산 이전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30년 전 남편이 사준 목걸이였죠. 법무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민지와 태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이모 오셨어요. 이리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법무사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2명이었죠. 그리고 이진수 할아버지. 민지와 태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예요? 경찰입니다. 강민지 씨, 이태수 씨 맞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아니 강민지 씨. 20년 전 죽은 우리 민지 이름을 이렇게 쓸 줄 몰랐네. 민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모 이게 무슨, 이모라고 부르지 마. 난 내 이모가 아니야.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민지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저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랑 같이 저한테 사기친 여자. 태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유미정, 내가 왜 여기? 당연히 와야죠.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유미정이라는 여자는 3년 전 태수와 결혼했다가 아파트를 통째로 빼앗긴 피해자였습니다. 이진수 할아버지가 찾아낸 증인이었죠. 이 사람들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가족 행세하면서 접근하고 재산 빼돌리고. 경찰이 증거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녹음한 대화 파일, 위조된 의료 기록, 사기 전과 기록,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강민지 씨, 이태수 씨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편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우리 민지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요? 우리 민지는 오른쪽 무릎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어. 8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야. 근데 너한테는 없더라. 그리고 엄마 기일도 틀렸지. 6월 3일인데 5월 15일이라고 했잖아.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꽃집 하면서 배운 게 있어. 진짜 꽃은 향기가 다르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죠. 이진수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사장님. 유미정도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한도 풀렸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꽃집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가게 안. 백합 향기가 퍼졌죠. 이진수 할아버지가 신문을 들고 오셨어요. 사장님, 기사 났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단 검거. 신문에는 민지와 태수의 얼굴이 실려 있었어요. 10년간 15명의 노인을 속여 50억을 편취했다고 했죠. 사장님이 용감하게 신고하셔서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냈대요. 저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한 거예요. 제가 당할 뻔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 처음부터 알았어요? 네.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알았죠. 목소리가 달랐어요. 우리 민지는 말을 더듬었거든요. 그런데 왜 바로 신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화가 났어요. 제 조카 이름을 그렇게 쓰다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위험했어요. 혹시 폭력을 쓸 수도 있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전 68년을 살았어요. 그 세월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묘지로 갔어요. 제 친언니와 민지가 함께 잠든 곳이었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져온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놓았어요. 언니 민지야. 이모가 늦었어. 민지가 벌써 20년 전에 떠났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근데 말이야,
민지 이름을 도용한 나쁜 사람들 잡았어. 내 이름 지켜줬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미안해, 민지야. 이모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20년 동안 혼자 여기 있었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 이모가 자주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제 얼굴을 봤습니다. 68년을 산 얼굴.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인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여기죠. 하지만 틀렸어요. 우리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요. 사람을 보는 눈도 더 정확하죠. 다음 날 아침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신문 기사를 본 분들이었죠.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일 한 거죠. 이진수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빨간 장미 한 다발을 주문하시더니 말했죠.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형사 생활 오래 했지만 사장님처럼 침착한 분은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도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장님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거들었을 뿐이죠. 저는 장미를 포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허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죠. 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제가 싸워서 이겼다는 것. 저녁 무렵 유미정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제 아파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유미정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바보 같아서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장님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유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워낙 치밀하게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사장님은 안 당하셨잖아요. 나도 위험했어요. 조금만 방심했으면 당했을 거예요. 유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한 것 같아요. 유미정이 나간 후 저는 케이크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딸기 케이크였어요.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박순자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명동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죠.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꽃집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언니, 그리고 어린 민지. 여보, 나 잘했지? 우리 민지 이름 지켜줬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걱정부터 했겠죠. 위험한 일 한다고 야단쳤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 했을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찔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웠고 떨렸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물을 주고 시들은 꽃잎을 정리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첫 손님은 젊은 남자였어요. 여자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주문했죠. 장미 12송이로 해주세요. 무슨 색으로 드릴까요? 빨간색이요,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웃으며 장미를 골랐습니다. 가장 싱싱하고 예쁜 것들로요. 여자친구분 좋아하시겠네요. 네, 프로포즈 하려고요.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꽃다발을 건네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민지와 태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의심하게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할아버지, 유미정, 그리고 저를 격려해준 단골 손님들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해가 지고 다시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꽃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순자야.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어요. 68세,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꽃을 팔고 손님을 만나고 웃고 떠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거죠. 당당하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우리 시니어들도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다는 것. 누가 우리를 약하다고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는지, 민지와 태수는 저를 쉬운 타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 외로운 사람. 하지만 틀렸죠. 저는 40년 동안 꽃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게 제 무기였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의심하세요. 너무 친절한 사람, 갑자기 나타난 가족,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는 사람.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저처럼 전직 형사 할아버지를 만날 순 없겠지만 도움을 줄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명동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꽃에 물을 주고 손님을 맞이하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이 자랑스러워요. 68년을 살면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냥꾼이 될 수 있어요. 썰폭탄 살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